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28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4월 21일 하나전 경기로 인사를 드리고 직관을 꽤나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6대7로 패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경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기사나 그런 거에서 좀 졸전이었다, 정말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많은데, 사실 직관에 간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거든요. 물론 이제 경기 내용이 막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경기장에 찾아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구를 봤고, 사실은 정말 손에 땀을 쥐고 1구1구에 집중하고 진짜 그런 야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쫀득한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 또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최준효 선수 올라올 때는 약간 포시즌 느낌까지 나면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경기고 좋은 경기라고 느껴고 집에 왔거든요. 비록 진 경기였지만, 비록 졌지만은 하나가 더 잘해서 진 거지 딱히 우리가 더 엄청 못해서 졌다는 그런 느낌의 경기가 아니었는데, 사실은 오늘 경기를 보고 집에 와서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너무나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많아서 조금 좀 놀랍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좋은 경기, 재밌는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좀 의아하고, 오늘은 일단은 6대7로 졌고, 라인업은 이랬습니다. 라인업 빠르게 말씀드리면 1번 1루수 정훈, 2번 2루수 한지용, 3번 3루수 한동희, 4번 자익수 전준호, 5번 지명타자 이대호, 6번 중견수 피터스, 7번 유격수 약수, 8번 우익수 신영수, 9번 포수 정복은 선수고, 선발은 김지욱 선수였고요. 사실 라인업은 이제 이 라인업이 거의 고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하나는 1번 2루수 정은원, 2번 지명타자 최재훈, 3번 자익수 터크먼, 4번 1루수 노시안, 5번 유격수 하주석, 7번 3루수 김태현, 8번 우익수 장훈호, 7번 우익수 장훈호, 8번 중견수 이원석, 9번 포수 허인서 선수였고, 선발은 윤두경 투수였는데, 하나도 사실은 라인업이 여기서 크게 바뀌진 않아요. 바뀌진 않고, 그래서 라인업 얘기 길게 안 할 건데, 일단 오늘 경기는 6대7, 저는 항상 우리 팀 점수를 먼저 말합니다. 홈 어웨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보실 때는 이 홈이건 원정이건 상관이 없이 롯데의 점수를 먼저 표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안타 치고 이번에도 하던데 본넷을 많이 줬어요. 오늘 10안타에 11몰넷을 허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오늘 경기에 단연 뜨거운 감자이자 가장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사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김민수 선수의 얘기입니다. 김민수 선수의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예 게시글로 달아놨지만, 사실은 이게 저는 김민수 선수의 책임으로까지 얘기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 뒷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할 건데, 왜 제가 제목도 그렇게 달았지만은 왜 김민수 선수의 주루 플레이 미스만 얘기를 하고, 왜 앞에 나왔던 대타 2루타는 기억을 아무도 못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과 과가 있으면 공을 먼저 봐야죠. 우리 팀 선수고 우리 선수인데 더 잘한 거를 먼저 봐야 되고, 더 잘한 것을 칭찬을 하고 나서 이제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질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지금 기사도 너무 말이 세게 나오고요. 여러 가지 분위기도 오늘 경기가 김민수 선수 때문에 졌다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전 굉장히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에 저는 승부처를 이렇게 꼽아봤어요. 오늘 경기 승부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7회 말에 6대5를 뒤집고 나서 이어진 1-3 만루 찬스에서 사실 여기서 더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최소한의 피터스 선수가 이제 희생타라도 쳐가지고 한 점이라도 더 뺐어야 돼요. 한 점을 더 빼가지고 7대5가 됐으면 오늘 경기 이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겼는데, 여기서 피터스 이학수 선수가 연속 삼진을 당하면서 전혀 역할을 못해준 점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고, 오늘 경기에 승부가 갈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흐름도 완전히 넘어온 상태였고, 여러 가지로 한 점 정도는 충분히 더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였는데, 그것이 안 되고 두 선수 다 삼진으로 물러난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피터스 선수가 오늘 타점도 만들었고 이학수 선수도 좋은 수비하고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해주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패배의 지분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최소한의
희생타나 만들었어야 됐어요, 피터 선수가. 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만약에 경기를 잡았다면인데, 왜냐, 이렇게 만약에 경기를 이겼다면 승부처가 됐을 부분이 두 개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오늘 경기는 저는 이겼다고 봤거든요, 사실 경기의 흐름상. 네, 왜냐면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이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일단 첫째는 그 4대6 상황에서, 네, 1-3 완루 상황에서 전준우 선수의 파워플라이를 투수 김범수 선수가 이제 잡았는데, 그것을 3루수 김태원 선수가 달려 나오면서 쳐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면서 전준우 선수의 타격 기회가 다시 생겼고, 그것이 이제 역전 2타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타격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무조건 전준우 선수가 이제 안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타격 기회를 얻게 되면 거의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야구를 보면서 안 그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해주면 상대가 무조건 이제 안타를 만들어내는 편이고, 근데 오늘은 반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실책을 보고 오늘 그 승리의 흐름이 우리한테 온다고 느꼈고, 그것이 이제 결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겼으면 이것이 가장 큰 승리의 그 포인트였지 싶고, 그리고 승부처 3도 만약에 이겼다면 사실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저렇게 이제 될 수 있었던 게 7회 초에 큰 위기를 잘 막아냈기 때문에 7회 말에 이제 우리가 석점을 득점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야구라는 것이. 근데 사실은 7회 초에 김유영 선수가 좀 난조를 보이면서 1-3 만루로 만들어 놓고 4대6 상황에서 만루로 만들어 놓고 내려갔는데, 구승민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그 정말 과감한 연속 삼진을 잡아내면서 굉장히 대단한 투구를 하고 내려갔어요. 사실 저는 이 투구를 보면서 옛날에 그 14년 한국 시리즈 5차전인가 6차전인가 그때 그 손승락 선수가 8회에 올라와가지고 1-3 만루를 연속 삼진으로 잡고 내려갔던 그때 기억이 났어요. 무사 만루였나 1-3 만루였나, 아마 1-3 만루일 거예요. 그때 기억이 나는 정도로 정말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구승민 선수의 그런 결연한 투구의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평소에 기압도 물론 강하게 치는 선수지만 평소보다도 더욱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진다는 느낌이 전해질 정도로 너무나 그런 멋진 투구를 했고, 그리고 볼 비합도 굉장히 그 놀라웠어요. 노수광 선수한테 포크 보면 5개 연거푸 던져 삼진을 잡았고, 반대로 대타 이성곤 선수한테는 이성곤 선수죠. 이성곤 선수한테는 패스트볼만 4개를 던지면서 삼진을 잡아냈는데, 예, 갑자기 벌레가 있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예, 삼진을 잡았는데, 이런 볼배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두 선수 전부 다 또 들어오겠나라고 느꼈을 텐데, 생각하는 것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삼진을 멋있게 잡아냈고, 사실 이 정도로 갔으면 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모두 계속 말하지만 결국 이렇게 가져온 흐름을 이 1-3 만루 찬스에서 확실하게 도망을 못 가면서 경기가 결국 어렵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경기를 내주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8회 초에 사실 김원중 선수의 부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번 시즌 내내 불펜 투수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의 빈 구멍을 잘 메꿔주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굉장히 구멍이 커 보였던 것이, 사실은 8회 초에 구승민 선수가 이 두 선수를 삼진으로 잡느라고 사실 그때 이미 에너지를 다 소진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7회의 공하고 8회의 공이 현장에서 봤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투구수를 9개밖에 안 가져갔었지만 8회에, 근데 저 공 9개에 든 에너지는 사실은 평소에 2-3배 이상 들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던졌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8회에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정은원 선수한테 번트 안타를 허용하면서 사실 시작도 약간 꼬였었고, 네, 그리고 최재현 선수한테 보이는 내주면서 무사 1, 2루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터크먼 선수한테 안타 맞으면서 이렇게 또 점수를 주게 되는데요. 사실은 김원중 선수가 있었다면은 뭐 최준용 선수가 뭐 세번맨이 되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뭐 김원중 최준용 선수의 순서가 바뀌었을지라도, 네, 아마도 이 번트 안타가 나왔을 때 투수가 교체가 됐거나, 아니면 사실은 8회에 그냥 진작에 최준용 선수나 김원중 선수 그냥 바로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명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승민 선수를 좀 더 길게 갈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이 최지원 선수한테 보내수 줄 때 끊어주는 게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구속도 144밖에 안 나왔어요. 141, 144. 그러니까 앞에 7회 이 공을 보면은 7회에는 뭐야?
네, 이성권 선수한테 148, 140, 146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이닝 8회에는 페스티벌 구속이 144거 채되고, 네, 141, 130 이렇게 굉장히 구속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7회 때 워낙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던졌기 때문에 이미 방전이 된 상태의 구승민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투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김원중 선수의 공백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경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벤치에서도 터크먼 선수한테 맞고 이제 노시안 선수한테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갔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원아웃은 잡아야지 이제 최주영 선수를 빠르게 올린다고 해도 뭐 더블 플레이를 이끌어내거나 하면서 조금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최주영 선수고 또 5회, 9회까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천만다행으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이 포크볼을 직구 던지고 포크볼만 던지면서, 네, 노시안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요. 삼진으로 잡아내고 이제 최주영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물론 이제 보이넷 허용하고 희생플라이까지 허용을 했지만은 그래도 큰 실점 없이 2점으로 막아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김원중 선수의 생각이 굉장히 간절하게 됐고, 이 8회 초는 사실은 잘 막은 거라고 봐요. 저는 오늘 벤치의 투수 운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용을 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너무 혹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오늘 경기는 이기는 흐름이었고 잡는 흐름이었고 또 잡아야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노시안 선수 삼진 잡는 거를 보고 그 직관 리액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바꿔야 된다고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경기 흐름상 최준용 선수가 이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네, 상황이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가 대단히 많이 생각이 나는 경기였다, 이런 얘기를,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운 점은 사실 1회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냐면은 1회에 사실은 이제 김진욱 선수가 난조를 보이면서 넉점이나 주고 출발을 하는데, 이 넉점이 사실 김진욱 선수의 난조도 있지만 조금 이제 좀 엉성한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점수를 주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보이넷 몸에 맞는 볼로 무사 1, 2루, 그 다음에 터크먼 선수가 1루수 땅볼로 출루하면서 이제 1-4, 1-3루, 그리고 노시안 선수 안타 치면서 이제 점수를 주게 되는데, 사실 이 점수도 노시안 선수 시프트가 걸려 있었는데 시프트를 뚫는 2루 쪽 땅볼 타구가 안타가 되면서 이제 안타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하주석 선수는 2루수 땅볼로 이제 가면서 2-4, 1-3루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아쉬운 상황이 나와요. 여기서 아쉬운 상황이 뭐냐면은 1회 2-4, 1-3루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하주석 선수가 뜁니다. 뛰는데 누가 봐도 1-3루 더블 스틸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공을 받고 던지는 상황에서 하주석 선수는 3분의 2 정도 가 있습니다. 이미 거의 다 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터크먼 선수가 1루 공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이제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일단은 정복은 선수가 2루로 던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2루로 던질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일단 던진 게 좀 많이 아쉽고, 이 다음 상황에서 이 송구를 이제 김지혁 선수가 커트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 눈앞에 지금 터크먼 선수가 가고 있으니까요. 커트를 하는데 이것이 또 하필이면 이제 바로 안 들어오고 굴절이 되면서 터크먼 선수가 들어오고 하주석 선수는 2루에 들어가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정복은 선수가 안 던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이순철 해설위원께서는 정복은 선수가 하주수 선수가 뛰는 걸 봤는데 거의 다 들어간 것을 보고 이제 투수 김지웅 선수한테 이 송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2루 롱팩을 한 게 아니고 2루로 송구를 한 게 아니고 김지웅 선수한테 커트를 하라고 이제 던져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이순철 위원보다는 뭐 제가 당연히 야구에 대해서 한참 모르고 뭐 발톱의 때 수준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경기장에서 봤을 때 제가 느낀 기분은 김주익 선수한테 던진 느낌 전혀 아니었거든요. 전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 궤적도 사실은 이 그대로 가면은 김주익 선수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이 이루수 안치홍 선수의 글러브로 그대로 들어가는 코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여기서 정국은 선수가 왜 던졌을까, 이런 게 좀 많이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커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주익 선수 입장에서 놀랬을 거예요. 놀랬을 거라서
사실은 커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이 결국 이제 뭉게뭉게 커져가지고 그 김태현 선수가 이제 또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2사 1, 2루 때 장훈호 선수가 2루타를 때리면서 이제 2점을 더 내주게 되면서 이제 0대 4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판단 한계가 결국은 석점이 된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서 뭐 도루 2루에 송구를 안 해가지고 2사 2, 3루가 되고 뭐 김태현 선수가 안타를 쳐가지고 2점이 들어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네. 근데 넉 점까지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막았으면. 그러니까 2사 2, 3루가 되고 김태현 선수가 안타를 쳐도 그러면은 0대 3에 이제 무사 1루잖아요. 그 상황에서 또 이제 점수를 더 주는 거는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비가 저는 사실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이 더블 스틸 상황에서 판단. 네. 사실 더블 스틸은 아니죠. 스틸을 하는데 일로 던지니까 들어온 거죠. 틈을 보고. 네.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있는 게 노시안 선수 시프트가 2번이 실패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인데 이날 노시안 선수가 보니까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을 했고 삼진 2개를 먹었습니다. 근데 노시안 선수의 안타 2개가 전부 다 그 시프트의 구멍을 뚫고 들어간 안타예요. 그러니까 그 왼쪽 방향으로 내야수들을 옮겨놨는데 그 1, 2루간이 비니까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 안타. 그러니까 시프트를 안 했으면 그냥 2루수 땅볼인 타구들이 둘 다 안타가 됐다는 점이 네,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1회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7회에 이제 이 상황 7회 이 상황입니다. 네. 이 1사 후에 이제 안타가 나오는데 노시안 선수가 보시다시피 시프트를 뚫는 안타고 2루수가 정상 위치했으면 그냥 땅볼입니다. 예, 그냥 땅볼인데 요것이 또 뭉게뭉게 커지면서 또 실점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1사 1, 2루가 만들어지고요. 안타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주석 선수도 이 뒤에 보면은 하주석 선수도 이제 보이넷을 얻고 1사 1, 2루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좀 운도 안 따랐던 게 그 다음 이제 6번 타자 김태현 선수가 3루 쪽 땅볼을 치는데 요것이 또 굉장히 느린 땅볼이 되면서 또 내안타가 됩니다. 예. 이제 한동희 선수의 수비가 약간 이제 공을 빼면서 약간 저글이 있긴 했는데 그것이 막 못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수비 자체는 저는 잘한 편이라고 봐요. 약간 저글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바로 뺐으면 진짜 잘한 수비고 약간 저글이 있었지만은 못한 수비는 아니에요. 근데 코스가 워낙에 묘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안타가 되고 1사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장훈호 선수가 밀어내기 보이넷을 얻어내면서 이렇게 또 실점으로 이어지고 뭉게뭉게는 커진 상황이 있을 때 물론 여기서 완전히 그 눈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구승민 선수가 연속 3진으로 잡아내면서 굉장히 잘 막아냈지만은 이렇듯 이제 노시안 선수 시프트 2개가 사실 전부 다 이제 점수를 이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아쉽고 7회에 이제 시프트 뛰는 안타가 나오면서 이순철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 노시안 선수한테는 이 극단적인 시프트는 조금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실 노시안 선수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잡아당긴 스타일이라고 저는 느낀 적이 딱히 없어가지고 굳이 저렇게 막 그 시프트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전력 분석팀에서 뭐 같이 생각을 해보고 아마 좀 그런 대처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조금 아쉬운 그런 수비가 있었다. 이런 점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오늘의 가장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김민수 선수의 타구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네, 요 상황이죠. 이제 한동희 선수의 타구가 굉장히 높이 떴어요. 높이 떠서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담장에 요 정도 부분을 때립니다. 가운데 담장에 요 정도 부분, 그러니까 철창까지는 안 맞았고 이제 이 원래 펜스 부분, 네, 여기를 때리고 여기 상단을 때리고 이제 떨어진 타구입니다. 물론 이제 3m를 뒤로 밀었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요것이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갔거나 아니면 굉장히 아슬하게 이 위쪽 그 철창에 맞고 떨어졌거나 뭐 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타구가 사실은 이게 모르겠어요. 한동희 선수는 때리자마자 이제 빠던을 하거든요. 봤을 땐 본인이 이제 넘어갔다고 느낀 것 같아요. 아니면 최선의 확실한 이제 안타가 됐다고 느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저는 항상 C석 정중앙에서 봅니다. 네, 그 중앙 상당석 정중앙에서 보기는데 물론 그 위치가 이제 좌우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그 공이 떴을 때 비거리가 잘 안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
바로 앞으로 이제 그 외야를 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뜬 거하고 뻗어 나가는 게 잘 구분이 안 되는 위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희 선수의 타구가 사실은 워닝 트랙 앞에서 잡히는 느낌이었어요. 맨 처음에 임팩트 순간에는. 근데 요것이 계속해서 그 안 떨어지고 쭉쭉쭉쭉 뻗어 나가더만은 담장을 맞추고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그 사고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타구가 맞자마자 이거 와 100% 갔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 특유의 그 똥파워,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 덕분에 사실은 약간 밀린 듯한 그런 느낌의 타구가 계속해서 이제 한동희 선수의 힘을 받고 쭉쭉 뻗어 나가게 된 타구라고 전 느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뻗어 나간 거예요. 제가 그냥 임팩트 순간에 저는 워닝 트랙에서 잡는 타구 정도로 느껴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것이 이 상황에서 물론 아쉬운 주루는 맞습니다. 근데 저같이 김민우 선수가 타구를 판단할 때 이 타구가 워닝 트랙에서 잡힌다고 판단을 했다면은 사실은 2루에 붙어 있다가 이제 그 리터치를 하는 게 리터치를 하는 게 맞죠. 리터치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2루에 붙어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저도 잡히는지 알았어요. 물론 야구 선수인 김민우 선수하고 그냥 야구 팬인 제가 하는 타구 판단이 같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김민우 선수한테 좀 면죄부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타구가 맞는 순간에 같다고 느낄 수 있는 타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물론 이 부분은 사실은 김민우 선수도 있지만은 뭐 3루 주루 코치나 이런 이제 다른 동료들이 조금 이제 조언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자가 겹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디오 판독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기서 안 겹친 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겹쳤다기보다는 두 선수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진 않았는지 약간 걱정은 됐는데 그건 아니어서 참 다행이었고, 물론 이제 김민수 선수가 옳게 된 플레이를 했다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백을 해가지고 갈 게 아니고, 사실은 요 위치에 지금 백을 하고 올 게 아니고 요 정도에 서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 서 있다가 사실 잡는 거를 봐도 워닝 트랙 앞에서 잡히는 타구였기 때문에, 만약에 잡혔어도 멀리 간 타구니까 여기서 잡는 거를 보고 이제 리터치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김윤 선수의 주루 플레이가 미숙했던 거는 분명히 맞아요. 실수가 맞고 못한 주루 플레이가 맞는데, 그런데 오늘 경기의 모든 책임이 김윤 선수가 떠안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외에도 이제 아쉬운 상황이 더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더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선수들이 그 오늘 경기에 집중력을 굉장히 잘 발휘한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그런 이유들을 김민 선수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경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오늘 플레이에 대해서 김민 선수는 굉장히 계속 이제 비디오도 봐야 되고 공부를 해가지고 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한 명한테 몰고 갈 이유는 없는 경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상황보다 개인적으로 더 아쉬운 건 이 앞 상황이거든요. 이 앞 상황이 그 김민수 선수가 대타로 등장해서 2루타 1타점 치고, 그 다음에 정훈 선수가 풀카운트까지 간 접전에서 우익수 뜬공이 쳐내는데, 사실은 이 지금 우익수 정훈 선수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깊숙한 우익수 뜬공이었거든요. 근데 이 타구의 3루 진루를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였는데 이제 전혀 시도를 안 하길래 좀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오히려 더 말을 더 들어야 되는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낭낭하게 여유가 있어요. 이 위치면. 김민수 발이 엄청 느린 선수도 아니고요. 근데 이 정도의 외야 뜬공인데 3루로 갈 시도조차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뒷상황에서 2루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것도 여기서 3루로 갔으면 그런 문제가 애시당초 발생을 안 해요. 그럼 1사 3루니까 애시당초. 1사 3루 그런 상황이 애시당초 발생을 안 하는데, 사실 요 상황에서 3루로 진루를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는 그런 이유도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김민수 선수에 대한 아쉬운 표현을 하자면은
그 한동희 선수 타구대 판단보다도 요 타구대 왜 3루로 안 갔지가 더 커요. 네, 물론 장훈준 선수의 어깨가 대단히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어깨가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강한 편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요 정도 깊이인데 못 가는 건 제가 생각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정도인데 못 가는 건 진짜 이대호 선수도 도전은 해볼 만한 위치거든요. 이 정도 깊이면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아쉽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오히려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종합을 해보자면은 제 의견은 그건데, 자, 일단은 김민 선수가 아쉬운 주루를 한 게 맞고 큰 미스를 한 게 맞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결국은 그 전준우 선수의 2타점으로 결자해지가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것을 제가 뭐 그 설명에 그냥 달아놨지만은 이 주루 실수는 전준우 선수한테 따랐던 그 행운, 그러니까 파울 플라이를 놓쳐주는 그런 행운과 그 행운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2차점 적시타를 만드는 것으로 풀어졌어요. 이 실수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김민 선수가 들어왔으면은 5대6의 1-4, 2-3루 상황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물론 안치홍 선수가 홈까지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네, 뭐 5대6의 1-4, 2-3루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전준우 선수하고 승부를 했을 거고, 1-4, 2-3루에 전준우 선수가 어떤 타격을 했을까 사실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안타가 나왔으면은 물론 이제 7대6으로 뒤집어졌고 오늘 점수와 이제 반대 상황으로 이렇게 됐겠지만은, 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전준우 선수가 뭐 삼진을 먹었을 수도 있고 좋은 격을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가졌던 1-4 말루에서 2타점 2루타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1-4 말루로 이어졌습니다. 1-4, 2-3루에서 이도 선수를 거리고 1-4 말루가 만들어졌는데, 물론 이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대호 선수가 고의 사고가 아니고 타격 기회를 얻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준 선수가 이 1-4, 2-3루 상황에서 뭐 삼진을 먹었으면 이대호 선수 거리고 피터 선수가 했겠죠. 근데 뭐 그 상황에서 피터 선수가 그때는 뭐 삼진이 아니고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에 만약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얻어낸 결과는 결국은 그 6대5로 뒤집는 2타점 적시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뒤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가 만회가 되었어요. 그 전준수 선수의 하이약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늘 졌다고 얘기하는 건 과도한 비약이고 결과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총평을 하자면 오늘 경기는 아쉬웠지만 충분히 재밌는 경기였고 충분히 좋은 경기였다. 그리고 그 경기 후반의 긴장감은 정말로 야구의 백미를 느끼게 해줄 정도의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고, 특히 최주영 선수, 구승민 선수의 연속 삼진 장면이나 최주영 선수가 등장하는 부분에 저는 약간 가야구 느낌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 좋은 경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렇게 느꼈고, 뭐 오늘 경기에서 약간 그 좀 정신 승리거리를 좀 찾아보자면은 오늘도 나균환 선수가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네, 김준수 선수가 빨리 내려가 3회부터 나왔는데 4이닝 동안 2피안타 3사수고 5삼진 61개 던지면서 중간에서 완벽한 역할을 해줬고, 이렇게 사실은 상대팀이 도망가는 것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역전까지 가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그 선취 실점을 했을 때는 도망을 못 가게 막아놓는 역할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또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오늘 경기의 데미지가 큰 점은 김유영, 구승민, 최준영, 피승조를 다 쓰고 그것도 투구수도 25개 많이 던지는데도 경기를 내줬다는 게 굉장히 아프죠 사실. 그래서 오늘 경기의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굉장히 큰데 이것을 좀 잘 털어내고 이제 또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사실 이렇게 되면서 또 8승 8패 딱 반토막 딱 5할 승률을 또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 5할 승률을 계속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이제 삼성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삼성이 지금 대단히 안 좋죠. 삼성이 오늘 이제 연패 탈출을 했네요. 5연패를 하다가 이제 연패 탈출을 10대3으로 했는데, 또 이제 삼성하고 대구에 가가지고 만나게 되는데, 두 팀 다 사실은 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경기일 수밖에 없고, 또 반지 선수 대 백정현 선수, 이제 좌완 투수 간의 맞대결인데, 백정현 선수가 올 시즌 아직은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아서 또 삼성을 좀 잡고 또 좀 회복을 해야 되고, 삼성이 지금 7등입니다. 7승 10패고 롯데가 8승 8패 5위인데, 아무튼 다음 주에 강팀들을 줄줄이 만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은 위닝 시리즈 정도는 해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지난 경기 때 반지 선수가 8.2이닝 완벽한 투구를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이 반지 선수가 또 길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팀에서 가장 잘 던지고 있는 불펜 투수들 4명은 오늘 다 소진한 셈이거든요. 나균환, 김유영, 구승민, 최준용 다 써버렸기 때문에 참 강제로 반지 선수가 길게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또 에이스는 이럴 때 또 긴 이닝을 책임져 주는 게 또 에이스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또 반지 선수한테 또 응원을 하면서 또 좋은 투구를 하길 우리가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이고 롯데와는 네, 요까지였고요. 저는 좋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날이 조금 춥기는 했지만 날이 춥다기보다는 중앙 상단석이 되게 추워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안에 그 긴팔티를 입고 유니폼을 입고 그 청자켓을 입고 이제 롯데 잠바를 입고 그리고 타월 이 머플러도 이제 목도리처럼 했는데도 좀 추웠어요. 예. 아무튼 그래도 저는 재밌는 경기였고 후회하지 않는 이런 경기는 저도 아깝지 않은 경기예요. 직관으로 온 곳이. 그래서 이런 경기를 계속 해주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익동호리진 아이고 롯데의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실 야구장에 가서 여러 가지를 샀는데 사실 짝짝이를 제가 계속 안 사다가 오늘은 좀 사봤습니다. 사실 이제 육성이 풀리거라서 조만간 짝짝이를 근데 그래 계속 쓸 것 같긴 하고 약간 손에 드는 도구로서는 유용한 것 같아요. 사실 박수 자체는 저는 이걸로 치는 거니까 손으로 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약간 돈지랄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스티커 40주년 스티커를 샀으면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폰에도 붙이고 네 이게 딱 Z 플립에 딱 맞더라고요. 이게 폰에도 붙이고 뭐 이렇게 버즈에도 붙이고 네 뭐 노트북 뒤에도 붙이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보조 배터리에도 붙이고 할 생각인데 아무튼 이런 상품들이 뭐 굉장히 괜찮게 나도 좀 가격대가 7,000원이가 약간 비싸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제작비보다는 이런 그 지적 재산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로고 값이니까 네, 전 좋고 사실 이 야구 외적인 저는 이 캐릭터가 참 좋습니다. 저는 이 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가 굉장히 강하게 생겨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스티커를 어디다 붙일까? 그 다음에 사실 사직 야구장 그립이 저는 되게 좋아요. 저는 사직동 사람이고 사실 사직 야구장은 저의 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음에 네. 그래서 이 스티커를 어디 붙일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또 40주년 기념 스티커가 큰 게 있는데 얘를 노트북에 붙일지 사직 야구장을 붙일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얘를 노트북에 안 붙이면 딴 데 붙일 데가 없는데 사실 제 마음은 요거를 붙이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네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까지 하고요. 뭐 경기 외적인 얘기는 요런 것들을 제가 종종 할 것 같은데 뭐 굿즈 얘기 이런 것도 뭐 하면 재미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도 종종 뭐 제가 사고 하면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짝짝이는 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겠지만 아쉬운 게 너무 물론 2,500원짜리이긴 하지만 요 부분에 너무 메이드 인 차이나 각인이 너무 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마감이 굉장히 그냥 대충 맞는 거라서 사실은 이거 제작원가 250원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2,500원이면 그냥 뭐 맥주 한 캔 값이니까 그냥 사기는 샀습니다만은 네, 좀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깃발은 오늘 산 거 아니고 원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까지 인사드리고 내일 또 내일은 모르겠어요.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또 좋은 경기 얘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